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가 7,500억 원대 해외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을 저희가 최근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전 씨 측은 계획만 했을 뿐 돈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즈음 재국 씨 회사에 최소 현금만 70억 원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전재국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음악세계는 자본금 1억짜리 가족 회사입니다. 음악 관련 출판사인 이 법인 지난 2019년 베트남에서 토지비와 공사비만 7,500억짜리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예상 매출 1조 4천억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서점만 해가지고 지금 빚을 갚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러저러한 사업을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도만 해봤을 뿐이라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재국 씨 회사 잔액증명서. 계좌에 현금으로만 70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 정지, 가압류가 없어 사실상 빚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 회계사는 빚 한 푼 없이 수십억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đã làm rất là nhiều các dự án ở Hàn Quốc như là chung cư, xây chung cư, nhà ở, khu vui chơi cho trẻ em trong những cái khu vực đất đó. 건설 프로젝트 많이 했다. 아파트, 애들이 놀이공원 같은 거. 전두환 씨 손자 우원 씨는 재국 씨가 그즈음 대형 크루즈 사업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고 밝혔습니다. 922억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 씨 일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초대형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써준 대형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호찌민시 구지구, 베트남의 분당으로 개발 중입니다. 전재국 씨 출판사가 아파트와 건물을 지으려고 한 지역입니다. 전 씨 측은 땅 5만 평을 가진 업체에게 자본금 약 10억 원을 3주 안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2천억 원을 3달 안에 입금하겠다고 말합니다. 실제 합의서도 작성했는데 작은 업체 혼자선 절대 할 수 없는 약속이란 지적입니다. 베트남에 여러 큰 기업들이 다 입주를 했어요. 무슨 한국 기업이 와가지고 뭘 하나 택도 없는 얘기예요. 자본력과 건설 능력, 현지 인맥이 두루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형 건설사가 붙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추적해보니 실제 대기업이 등장합니다. Bên kia là một người anh của ổng thì khi mà ổng em làm chủ tịch tổng giám đốc và kiêm chủ tịch của Costco Việt Nam á thì kết nối giữa chị với Costco để hợp tác những cái 만약에 작은 회사이라면 포스가 이렇게 나서서 해주겠냐. 건설사는 투자 의향서를 보냈고 토지 소유업체는 브랜드 네임을 믿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국내 금융사들도 7,900억 대출을 검토합니다. 포스코는 믿을만 한 데잖아요. 확약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인발부 될 수가 있죠. 건설사에 부동산 사업 실적도 없는 작은 회사 사업인데 왜 참여하려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업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전재국 씨 회사인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연결한 임원이 퇴직해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JTBC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씨 가족들은 아버지 추징금을 왜 우리가 내야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씨가 천문학적인 돈을 남겼고 그 돈이 상속되고 있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장손에게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최소 몇백억은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의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우원 씨는 일가 알짜배기 재산은 장손에게 세습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숨긴 돈 대부분을 장남 재국 씨가 운영했고 장손에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1989년 돌아온 재국 씨는 그동안 법인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세계와 북플러스 등 대부분 출판 관련 업체입니다. 이 법인들은 출판뿐 아니라 남모르게 부동산 사업 등도 진행해왔습니다. 이 전재국 그룹의 핵심은 음악세계. 대출이나 빚도 없고 현금만 70억 원 보유했던 법인입니다. 지난 2019년엔 총 매출 1조 4천억 원짜리 해외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주주 명부를 확인했더니 제국 씨 아들과 딸에게 지분 90%가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10%만 제국 씨 지분입니다. 사실상 전두환 3세에게 상속이 끝난 겁니다. 30대 중반인 손자 손녀가 무슨 돈으로 지분을 샀는지 물었습니다. 기사님 뵈러 왔는데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관계자분이라도 좀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해명 자체를 피합니다. 제가 7%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만 해도 지난 한 2년간 배당금이 한 2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정말 최소 100억은 다 넘게 있지 않으실까라는.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922억 원.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밝히라.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방치돼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전두환 씨는 생전에 29만 원만 있다고 했고 가족들은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남 제국 씨는 출판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종잣돈과 운영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이익을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전제국 씨 소유 법인 북플러스는 도서 도매업체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관련 내용은 사업 목적에 없습니다. 북플러스가 혹시 뭐하는 업체인가요? 북플러스 관계자분 만나러 왔는데 혹시요? 하지만 경기 일산 주염역 개발 사업에 참여해 부동산 기획, 설계 등으로 수수료만 23억 5천만 원을 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 시행사 맥스코프도 제국 씨 회사였습니다. 지난 2014년 약 310억을 들여 주염역 인근 토지 1,600평을 사들였고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2019년 분양 직전 이 시행사를 팔았습니다. 땅값만 550억을 받았습니다. 땅값은 550억. 자기네들은 돈을 받고 갔으니 거기 뭐 수익 분배를 했겠죠. 차익이 240억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국 씨 측근은 땅 살 때 계약금만 냈기 때문에 투자자들 수익 배분을 하고 나면 실제 이익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이 많아서 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하면 빚을 좀 빨리 갚을 수 있겠다. 서점해가지고는 영원히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국 씨는 지난 2013년 추징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내지 않았고 이즈음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의 미국 대규모 와인 양조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자금을 취재해온 JTBC가 이 와이너리를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 간판도 없고 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미국 고급 와인 산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포도밭을 따라 한참 달리면 국내에서도 익숙한 양조장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그중에서도 간판도 없이 우편함만 덩그러니 있는 양조장.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힘듭니다. 전우원 씨가 검은 돈 냄새가 난다고 주장한 다나 에스테이트입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요새처럼 세워진 이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와인들은 비싼 건 한 병에 1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회원제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 와이너리에서 만든 바소가 만찬 테이블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양조장은 고 전두환 씨의 삼남 전재만 씨와 그 장인인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원이 700억 이상 투자한 이 양조장의 가치는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전재만 씨가 양조장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전두환 일가에 비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습니다. 1995년 재만 씨의 결혼 당시 이 전 회장의 축의금에 전두환 비자금이 들어갔다며 검찰이 압류했지만 당시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동아원이 몰락하면서 와이너리 경영권이 한때 사조그룹으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시 이 전 회장 측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